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나 거대 괴수물에 관심이 있다면 재밌을 만한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켓몬스터를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하면서 애니메이션 원작으로 인식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포켓몬스터는 포켓몬 컴퍼니가 발매한 게임이 원작인데요. 1996년에 처음 출시된 포켓몬스터 정록과 후속작인 청 버전은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회자되며 그 당시 포켓몬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포켓몬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비결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메인 디자인을 장식한 스타팅 포켓몬 3인방 덕분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노드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노드 VPN은 언제 어디서든 악성 코드와 해킹으로부터 사용자의 기기를 보호해주며 로켓단 같은 악당이 IP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만큼 그 편리함 속에서 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걱정해보신 적이 있다면 노드 VPN 사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세계 60여 개의 국가에서 5천여 개의 서버를 가동하고 있는 노드 VPN은 서버가 많은 만큼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와 안전이 보장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특히 노드 VPN은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6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셔도 유용할 것 같네요. 현재 노드 VPN에서는 2년 플랜을 73% 할인은 물론 4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주소로 접속하거나 프로젝트 제프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30일 이내에 환불 보증이 잘 되어 있으니 구매 이후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거대 괴수와 포켓몬스터의 연관점을 한번 알아보죠. 초창기에 포켓몬은 151마리로 시작했지만 그 중에서 브랜드를 대표할 포켓몬을 선정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20년 전 어린 아이들은 단순히 저 패키지에 그려진 포켓몬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을 테니까요. 보시다시피 이상의 꽃과 거북왕, 리자몽은 포켓몬을 보고 자란 저 같은 사람에겐 매우 친숙한 이미지인데 그 당시 개발진은 왜 이 포켓몬을 메인 표지로 선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포켓몬들이 바로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흥행에 성공한 거대 괴수에게서 영감을 얻은 몬스터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상의 꽃은 고질라 시리즈에 등장하는 괴수인 비올한테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1989년 헤이세이 시리즈에서 고질라를 처음으로 상대한 비올한테는 극중에서 북구 신화에 나오는 식물의 정령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었는데요. 별명은 바이오 괴수로 고질라의 체세포인 쥐세포와 장미, 그리고 게니치로 박사의 딸인 에리카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혼종 괴수입니다. 비올한테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몇 안 되는 식물형 괴수이기도 했고 식물의 소생력과 동물적인 움직임을 겸비한 기괴한 형태로서 고질라를 몰아붙이는 압박감,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인격과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죠. 비올한테가 처음 꽃의 형태로 호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디자인은 놀랍게도 이상의 꽃의 미진화체인 이상의 풀의 꽃봉오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의 씨의 기술인 덩굴 채찍도 비올한테의 공격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며 이상의 꽃의 타입이 풀독인 이유도 비올한테가 강력한 산성이 담긴 독을 가지고 있는 괴수였기 때문이죠. 만약 등에 얹어진 식물이 없었다면 이상의 꽃은 그냥 평범한 사족 보행 파충류 포켓몬으로 남았겠지만 식물형 괴수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를 잘 가져왔다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거북왕은 어떤 괴수를 모티브로 했을까요? 바로 1965년 처음 세상에 선보인 거북이형 괴수 가메라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거북이를 뜻하는 카메에 고질라 할 때 라가 결합된 이름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가메라 시리즈는 고질라 시리즈의 아류작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도시를 파괴하는 여타 괴수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후에 설정을 바꿔 아이들의 친구 혹은 지구의 수호자로서 다른 괴수와 대적했습니다. 또한 고질라 시리즈와는 달리 인간들이 괴수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싸움의 여파로 죽어나가고 괴수들끼리도 서로 피 튀기면서 싸우는 잔혹한 장면을 선보여 고질라 시리즈와는 다른 독자적인 인기를 끌었고 헤이세이 3부작에 와서는 괴수물의 명작으로 추앙받게 되었죠. 시리즈마다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특히 대괴수 공중결전 시리즈에 나오는 가메라는 거부광의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메라가 팔과 다리, 머리에서 가스를 분출하며 날아다니는 회전 제트는 자연스럽게 꼬부기의 하이드로 펌프라는 기술로 흡수되었죠. 다음은 리자몽입니다. 리자몽은 단순히 드래곤을 첨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대 괴수 라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었죠. 1956년 하늘의 대괴수 라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익룡령 괴수 라돈은 원래 별개의 작품이었지만 점차 고질라 시리즈의 괴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라돈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프테라 노돈이라는 설이 유력하며 몬스터버스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로단이라고 불리고 있죠. 원소의 이름인 라돈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바꿨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고질라 시리즈 괴수들의 장명 센스가 그렇듯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리자몽은 라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리자몽이라는 이름도 한국에서 임의로 지은 이름이며 리자몽의 일본 명칭은 원래 리자돈이었죠. 포켓몬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 리자몽은 드래곤 타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거대 괴수 라돈은 드래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자몽은 불꽃 드래곤이 아닌 불꽃 비행 타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세대 포켓몬 3인방의 모티브가 되었던 거대 괴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멋있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포켓몬들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거대한 괴수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은 참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거대 괴수가 포켓몬 시리즈에 스며든 엄청난 영향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